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1527페이지 로마자 4번의 위임의 종료 보였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를관의 종료 원인. 위임은 위임 사무의 종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그런데 위임법은 위임의 특별한 종료 원인으로 동그라미 1번의 당사자에 의한 해지, 동그라미 2번 당사자의 일방의 사망, 동그라미 3번 당사자 일방의 파산, 동그라미 4번 수임인이 성년 혹은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방금 1번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법은 위임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 로 하여금 1528페이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다 좋은 문제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배상액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도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이위 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건물 임대, 중개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무 업무의 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시기화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니은에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수임인이 재임 중에 기본급, 자녀 수당 및 자녀 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이 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은 위임인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을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사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임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양가로 디귿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추구하고 수임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 리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 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소서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 신청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1529페이지 사법소서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 및 동일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할 수가 없다. 방가로 위반의 기타의 종료 원인 양가로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 그러나 위임사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일 때에는 종료하지 않는다. 양가로 나 당사자 일방의 파산 양가로 다 수임인이 성년의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판례는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무임계약이긴 하지만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는 690조가 그대로 적용되진 않으며 위임의 당사자 1방이 파산할 경우에는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고 구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매매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 인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위임 종료 시 특별조치 양가로 이번에 위임 종료 시 특별조치 반가로 이번에 수임인 측의 긴급 처리 의무 위임 종료의 경우에 특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그 위임인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러한 긴급 처리 의무는 위임이 위임인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반가로 이번에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이론과 판례 양가로 기업, 의료기관, 의료계약 양가로의 의의 및 성질 의료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임과 다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임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환자 측이 진단, 치료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그 경우에는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나아가 의료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낙성계약이고 방식의 제약이 없는 불효식 계약이다. 1530페이지 양가로 B 계약의 당사자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측과 환자 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측 당사자는 의사 또는 병원이다. 그리고 환자 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당사자라고 하여야 한다. 제3자가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온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며 환자는 수익자로 된다. 한편 응급환자를 제3자가 병원으로 옮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부양의무자를 대리하여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환자나 그 부양의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환자가 의식불명이 된 뒤 이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대리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판례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가 환자와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 상태, 환자의 치료 과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C. 계약의 종료
의료계약은 진료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 목적 달성이 불능한 확정된 경우 또는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종료한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해서는 좀 더 살펴본다.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데 의사 측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에 비하여 환자 측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환자는 자기 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의료계약의 본질상 무제한의 해지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 중단이 환자의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양가로 비운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의 의미와 요건. 양가로 A.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의미.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의료기술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의미한 생명 연장 환자들이 증가하여 여러가지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생명, 국민생명보호 범위, 의료비의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가, 아니면 의료인에게 생명유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회생불능의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연명치료를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표현은 의료인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환자 측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의 법적 성질은 진료계약의 해지라고 할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은 사망 시기를 앞당기게 되기 때문에 쉽게 허용돼서는 안된다. 판례는 자기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의료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지켜야 되는 진료 행위를 중단한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양가로 B.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연명치료 중단 또는 거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실제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고 실제적 요건은 다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세분된다. 양가로 A. 실제적 요건. 판례는 객관적 요건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의학적 판단으로서 회생 불가능성 외에 치료 중단 허용 여부의 법적 판단을 위하여 의학적 무의미성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에는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의하여 의사를 밝혔거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B. 절차적 요건. 판례는 환자 측에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절차적 요건은 아니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을 보다 잘 확보해 줄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여기에 관해서 입법 내지 규범을 만들어줄 때에는 절차적 요건이 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가로 C. 연명치료 중단의 근거. 연명치료 중단이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다. 그리고 그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양가로 D것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
양가로 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진료 중단의 허용 요건. 양가로 1번에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기초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의료 지시를 한 후 환자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1532페이지 이 없는 한 사전 의료 지식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의료 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한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 행위를 위한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 특징에 의한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 의료 지시로부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는 점이 인정하더라도 의료인이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하거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의학적 정보 제공, 진지한 의사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서면이라는 점이 문서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전 의료 지시와 같은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뿐이다. 양가로 3번에 한편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대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족 등에 대한 의사 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은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 4번에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가로 리을 환자가 의료인과 사이에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1533페이지의 양가름님의 연명치료에 관한 입법. 최근에 연명치료와 관련된 법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관한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동그라미 1번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의 권리체계와 동그라미 2번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동그라미 3번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 2는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되고 3은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임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결론은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